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스스로 욕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한 건가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는 정말 당신이 발견한 곳인가요? 아니면 SNS에서 본 사진 때문인가요? 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당신도 원하기 때문일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정말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가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하며 욕망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입니다. 192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난 르네 지라르는 문학을 전공했지만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연구한 독특한 사상가였습니다. 1947년 미국으로 건너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1961년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972년 폭력과 성스러운 것을 출간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간 욕망의 본질을 설명하는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라르는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방에는 수많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이는 항상 같은 장난감을 두고 싸웁니다. 왜일까요? 그 장난감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한 아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도 그것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라르는 말합니다. 욕망은 전염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맛집에 줄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당신도 가보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신도 그 가방이 갖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게 되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지라르는 이것을 모방 경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질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질투는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됩니다. 직장을 보십시오. 두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승진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승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동료가 승진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도 승진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동료가 가진 것을 자신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질투합니다.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적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SNS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을 원합니다. 여행, 맛집, 옷, 자동차. 누군가 멋진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진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성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따라하며 경쟁합니다. 비슷한 삶을 원하고 비슷한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지라르는 말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의 갈등은 더 쉽게 폭발한다고요. 그렇다면 사회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라르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희생양입니다. 사회의 갈등이 커지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회는 하나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로 뭉칩니다. 공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라르는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현상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을 탓했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도 흑사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을 보십시오. 경제 위기가 왔고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독일이 어려운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쏟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일 수도 있고 소수 집단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군중의 분노는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즉시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한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지라르는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오래된 구조라고요.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 메커니즘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숨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합니다. 저 부장 때문이다. 저 팀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장을 내보내거나 그 팀을 해체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지라르는 인간 사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욕망은 모방되고 모방은 경쟁을 낳으며 경쟁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숨겨진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따라하며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지라르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희생양 만들기의 현대적 형태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 관계의 문제를 특정 유형의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연애 시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을 원합니다. 키, 외모, 직업, 학력. 왜 모두 비슷한 것을 원할까요? 지라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모두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원하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다. 외모만 본다. 돈만 봐. 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모두가 비슷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까요?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주식을 삽니다. 유튜버가 추천하면 사고, 지인이 수익을 냈다고 하면 따라 삽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주식을 사면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같은 주식을 팔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라르는 인간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폭력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따라하며 같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갈등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의 많은 갈등은 욕망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모방된 욕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라르는 특히 사회 미디어가 모방 욕망을 극대화한다고 봤을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삶을 추구합니다. 비슷한 카페, 비슷한 여행지, 비슷한 음식, 비슷한 패션.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누가 더 멋진 사진을 올릴 수 있는지, 누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탓합니다. SNS가 문제다. 요즘 사람들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모방 욕망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지라르는 기독교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 되었지만 동시에 희생양 메커니즘의 부당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했지만 군중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해석을 떠나서 지라르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방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투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난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과 분노를 쏟을 희생양을 찾는 것인가? 지라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하며 만들어진 욕망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많은 갈등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망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말입니다. 지라르의 통찰은 불편하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사회에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